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0.17%가량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5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넥스틸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덕성, 삼부토건, 태경산업과 STX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덕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죠. 미래 신소재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신소재와 관련해서 주가가 희비교차되는 모습이 이 판에서도 보이실 겁니다. 덕성의 경우에는 29.99%로 하한가를 기록한 반면에 아래로 보시면 태경산업 그리고 STX 같은 경우에는 맥신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29%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6.61% 조정을 받은 1,740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삼부토건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8.01% 하락한 3,1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여기서 넥스틸 그리고 태경산업, STX 이렇게 3가지 종목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 넥스틸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넥스틸이 전일 시장 새내기 종목으로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6%가량 밀려난 수준이었고요. 전일 종가 1,74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넥스틸의 경우 공모가는 11,500원이었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6.61% 내리면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이 넥스틸이 어떠한 회사인가라는 힌트는 바로 이름에서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스틸 사업, 그러니까 이 철강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관 제조 그리고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철강 회사로서 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을 지은 가운데 10,000원 초반 부근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에는 1,300원 구간까지 내려앉았지만 그 저점 대비해서는 700원 구간까지 올라섰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맥신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맥신이 차세대 미래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신이 차세대 미래 신소재로 주목을 받으면서 티타늄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살펴볼 수 있는 태경산업 그리고 STX가 바로 티타늄 관련 종목들입니다. 함께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맥신은 티타늄과 탄소가 2차원 구조로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2차원 나노물질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왜 티타늄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올랐는지 이해해 보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태경산업도 티타늄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맥신의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연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STX 같은 경우에도 철강 및 비철금속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티타늄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맥신 관련주로 함께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렇게 연일로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 관련 테마주는 지난 17일부터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맥신을 대량 생산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점이 계기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맥신 관련주의 주가는 3거래일 동안 거의 2배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만 보시더라도 5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신 관련 종목들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려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관계자들은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맥신과 관련된 생산 설비가 전혀 없고 단기간 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때와 좀 데자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전도체 때도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기업 관계자들은 우리는 이와 그렇게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그때도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초전도체와 맥신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게 될지 또는 다른 행보를 걷게 될지 이 부분 투자 포인트를 둬보시면서 유의하시면서 투자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시장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29.88%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42,0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서서 살펴드렸다시피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실망 매물이 지금 연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유의해 보셔야겠고요. 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파워로직스도 30% 꽉 채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64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나머지 세 가지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 DX도 11.88%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가 9.2% 오르면서 117만 5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110만 원 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이 에코프로보다는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5%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32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한 징역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시장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88%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일 시장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DX를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을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2 잔고도 올해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B2 잔고가 다시 한번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증시 변동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0조 5,5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올해 초 대비 4조 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2 잔고가 가장 높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2차 전지주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이 탑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신용융자잔고 거래에 탑순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변동성도 유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2차 전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포착이 될지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지금 2차 전지주들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인버스 ETF가 나왔다라는 소식도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2차 전지주들 투자 포인트 잡아보실 때 다양한 이슈들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은 어떠한 종목들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월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양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내서 조금 더 기대되는 하루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한화솔루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역시나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하락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매도세예요. 매도세다 보니까 개인들만 매수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고요. 전일에 다만 조금 특징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신, 연기금 같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하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강한 상승이 일단은 좀 일어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태양광 관련된 모듈과 웨이퍼의 스프레드가 다시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고요. 화학 부문은 여전히 안 좋아요. 중국이 지금 계속 리오프닝 정책 펼치고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일단 중국의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전체는 안 좋았긴 하지만 상반기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더 늘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VC라던가 가성소다 이런 쪽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 견조한 그런 상황이고요. 첨단 소재 단에서의 이익 개선도 함께 더불어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현재는 좀 업황이 시황과 더불어서 어려운 것은 맞아요.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의 급격한 회복, 스프레드의 급격한 회복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으로 인한 실적의 개선세를 좀 기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한화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인만이 지속적으로 홀로 매수세를 보여오다가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기에 워낙 민감한 업종인 만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기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한국화장품 제조, 제이준 코스메틱, 인트론 바이오, 한국화장품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주도했었던 건 맥신 관련 테마와 CCTV 관련 테마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관련 테마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테마가 어제 시간의 거래를 꽉 잡았다는 거 먼저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종목은 마녀공장, 한국화장품 제조, 제이준 코스메틱, 한국화장품이 해당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인 인트론 바이오 잠시 뒤에 살펴보고 먼저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공장은 먼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수의 종목들이 화장품 테마로 묶이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초전도체 테마와 맥신 관련 테마를 제외하고 그동안 강했던 화장품 테마로 시간외에서 순환매 수급이 들어온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LG전자가 내년부터는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기존의 뷰티 기기 브랜드인 프라엘과 함께 전용 화장품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화장품 생산 업체와의 업무 협약과 계약 체결도 하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업계에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회사가 이례적으로 화장품 판매까지 뛰어든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뷰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마녀공장은 10% 상한가, 한국화장품 제조, 제이준 코스메틱, 한국화장품 외에도 정말 다수의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 테마로 상승하는 만큼 오늘의 본장의 흐름도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인 인트론 바이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34% 상승을 하면서 9,8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보톡스 대체 신소재의 국제 화장품 원료 등록 소식에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8월 들어서만 이 인트론바이오의 상승률이 74%를 넘기면서 8월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다라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본장에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탑5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 티플렉스, APS, 코맥스, 한국앤컴퍼니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 특징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화오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어제 본장을 주도했던 테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티플렉스와 APS, 지금 한국앤컴퍼니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맥심 관련된 테마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맥스는 CCTV 보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럼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화오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은 어제 본장에서도 1.31% 하락을 하면서 37,750원에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3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화오션의 시간의 지금 하락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2조 5천억 원 수준의 규모였기 때문에 시총 대비 30%에 해당될 정도로 대규모 유상증자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보여졌습니다. 한화오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화오션은 그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일반 공모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도세는 피할 수 없었고요. 5.96% 하락을 하면서 3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한 악재 소식을 장마감 이후에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맥심 관련된 테마, CCTV 관련된 테마들이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만큼 오늘도 이 맥심 관련된 테마와 CCTV 관련된 테마의 본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용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 외에서 화장품주들 조금 또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마녀공장을 좀 볼까 합니다. 2012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천연 유래 성분,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클렌징, 앰플, 에센스, 비건 화장품 등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비건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도 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녀공장이라던가 아워비건 같은 기초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 쪽에 특화된 브랜드인 바닐라 부티크 그리고 색조 쪽의 노머시 이런 브랜드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72만 유커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쪽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또 화장품주들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매출을 47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2%가량 증가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이건 일본 오프라인 채널의 확대가 가장 크게 좀 기여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쪽에 화장품 수출이라던가 수입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크게 대형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 이런 쪽들이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디 브랜드라던가 이런 중소형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좀 열리면서 북미라던가 유럽, 동남아 이런 쪽, 일본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만약에 중국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 관광 이런 부분들이 쇼핑과 연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처럼 밥솥 이런 것들을 많이 살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
아무래도 아이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인디 브랜드 자체, 어떤 가성비,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내에 온라인 채널의 판매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일본 현지에 탑티어 모델들을 기용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일본의 매출을 더욱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마녀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꽉 사로잡았던 건 화장품 테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마녀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북미 쪽으로도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지 오늘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응원 주문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와!